기간조입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환경보건 비법서 시작할게요. 공중보건학 15문제 중에서 4문제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환경이 뭐죠?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 환경이다. 여러분 공부 환경을 조성하세요. 외적인 요인이 지금 안 되면은요, 여러분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 공부 환경이죠. 집에서 공부가 안 되면요, 도서실을 가시던지 카페를 가가지고 50문제, 100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귀간조 영상은요, 눈 뜨면서 듣고 짬짬이 듣고 잠자기 전에 듣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 되고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는 문제풀이 하셔야겠죠? 또 귀간조 비법서 짬짬이 이동 시간에 단 5분 10분이라도 챙겨보세요. 국제환경협약,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국가고시는요, 100문제 우리가 다 자주 봤던 빈출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문제 정도는요, 뜬금없는 곳에서 나와요. 사실 별 한 개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20개 차 기출에 한 번 나온 적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람사르 협약은요, 습지를 보호해라 이런 협약이에요.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그런데 한번 국시에 나왔던 그 키워드는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교토협약이고요. 해양오염 방지 런던 협약이에요.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트리올 모온트리올, 오존층 어떻게도 안 돼요. 네. 기후와 건강, 기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죠. 기류는 바람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에다가 복사열을 플러스해 보세요. 온열 요소가 됩니다. 복사열이 뭐예요? 겨울에 난로를 여러분 켜보세요. 그 주변까지 그냥 따뜻하게 열이 전도되죠? 그게 바로 복사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적외선에 의한 열이 복사열입니다. 습도와 기온은 반비례해요. 습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집니다. 반비례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혈압 측정할 때요, 심장과 팔 높이가 같아야 정상 혈압이 측정이 되는데, 팔이 높을 때는 혈압이 떨어진다. 팔이 낮으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그렇게 측정이 된다 이거예요. 뭐보다?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온다.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반비례. 또 뭐 있어요? DO는 BOD, COD와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기온,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온도 한 20도이다. 16에서 20도,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단 환자는요, 더 높여주죠. 22도 정도가 좋다. 그리고 아기들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의 온도는요, 한여름이죠. 30에서 32도가 좋았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습도 40에서 60%. 우리가 이거 왜 배울까요? 병실 환경 조성 돕기에서 환자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병원에서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감각 온도,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온도예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이다.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일단 체감 온도가 감각 온도입니다. 내가 느끼는 온도가 체감 온도예요. 현실은 영하 5도인데 막 바람 불고 이래갖고 영하 10도의 느낌이 날 수 있다. 체감 온도가 감각 온도입니다. 불쾌지수, 불쾌한 지수예요. 기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불쾌지수로 표현한다. 기온과 기습만을 고려해서 구한다. 기온, 기습, 기류. 바람은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잘 불면은 불쾌한 느낌이 없거든요. 기온, 기습, 온도, 습도만 고려해서 불쾌지수를 구합니다. 열 중증 4가지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 여기서 제일 약한 거? 일사병. 햇볕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목마르고 뭔가 좀 어질어질한 거 이 정도입니다. 열사병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열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집니다. 우리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였죠? 체온 조절이 안 되면요,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면요, 이 열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죠? 뇌 기능에 장애가 온다. 중추 신경계가 마비된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게 열사병입니다. 너무 더위를 먹어가지고 죽어요.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겠죠?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겠죠?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바람을 쐬어준다. 얼음물을 먹인다. 몸을 얼음물에 담근다. 항문으로 시원하게 관장을 한다. 아이브
AV를 놔준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열사병입니다. 열피로. 피로엔 바카스죠. 바카스인데 여기서는 강심제를 투여한다. 쇼크 자세를 취한다. 순환기계가 이상이 왔기 때문이에요. 순환기계 이상이 오면 혈액 순환이 안 되죠. 혈액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청색증도 나오겠네요. 말초 혈관으로 순환이 부정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쇼크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순환이 부족하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은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순환기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강심제 투여합니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순환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 열피로, 열허탈이에요. 열경련은요,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몸에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근육에 경직이 있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들 막 운동하다가 다리에 경직되는 경련 나죠? 그게 바로 열경련이에요. 지나친 발한으로 인한 체내 수분과 염분 손실, 이게 바로 열경련이다. 경련에는 소금물을 먹인다. 이게 답인 거예요. 너무 지금 땀으로 소금기가 배출됐으니까 소금물을 먹이거나 식염수 0.9%의 소금물이죠. IV로 정맥 주사로 놔줘도 되고요. 식염수를 먹어도 됩니다. 여기서 발한이라는 거, 심한 발한, 땀이 막 뻘뻘 나 이럴 때는 배설량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그냥 발한, 그냥 땀은 배설량에 포함할 수 없다.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기억나시는 거 다 연결해서 그거 뭐였지? 찾아가면서 원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온 역전, 기온이 역전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 높은 곳의 온도가 더 낮아요. 산이 더 춥잖아요. 이런 도시보다. 그런데 기온이 역전됐으니까 높은 곳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도가 높은 곳이 기온이 높다. 상부의 온도가 높다. 왜? 이게 바로 대기 오염인 거예요. 대기가 오염됐어. 뭐가 정체되어 있어?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니까 기온이 상부가 더 높아진다. 이게 바로 기온 역전이고요. 런던에 스모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죠?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습도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이다.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가 나오면요. 절대를 기억하세요. 불감기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바람이 불감기류예요. 불쾌지수, 불쾌한 지수를요,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불쾌지수는요, 기온과 기습으로만 산정된다고 했죠? 환기하면,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불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불쾌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불쾌지수는 실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 이산화탄소였죠. 실외 공기나 대기 오염의 지표가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였죠. 그래서 실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치매 대상자, 배회하고 석양 증후군일 때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게 답이죠. 실외에 만들면 안 돼요. 실내에다 만들어야 실종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불쾌지수 숫자 외워야 됩니다. 불쾌지수가 70% 이상이면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대요. 불쾌지수가 75가 넘어가잖아요. 7, 5에서 5자 빼보세요.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요. 불쾌지수가 80이 넘으면요. 80이 넘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불쾌지수가 86이 넘어가잖아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숫자를요, 돈으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를 않는데요. 7,550원. 7,550원 기억해 보세요. 75 이상이면은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7,550원. 거의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거는 80 이상입니다. 86 이상, 86점 이상 맞기 어렵죠? 견딜 수 없는 상태를 86 이상이라고 합니다.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풍토병, 이 용어를 모르시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바람풍 흑토잖아요. 그 지역에 바람과 흙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풍토병입니다. 어느 지역에 기후 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가 지역이야. 그러면요, 간디스토마가 많이 걸려요. 뭐를 먹었을 때? 간쇠민, 민물고기, 쇠우렁이 이런 거 먹었을 때. 또 페다가, 페디스토마는요, 다슬기.
가재 이런 거 먹고 걸린다 이겁니다. 강간삼패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강가 유형에는 간디스토마 간흡충이 생긴다. 산패 산간 지역에는 페디스토마 생긴다. 가볍게 듣고 가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별 5개, 4개는 아니지만요. 별 한두 개짜리도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가고시 100문제 중에서요. 시험지 봤을 때 완전 좀 모르겠다 하는 거 10문제 나오실 겁니다. 공부를 잘하셨던 분도 10문제 정도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신 분은 20문제까지 좀 이거 어렵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내가 찍는 것도 맞아요. 다 틀리지 않거든요. 합격점 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멘탈 잡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나 망했어. 이런 생각 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합격은 합니다. 몇 개 더 틀리더라도. 국가고시 와 쉬워 이러면서 풀지 못해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면서 는 점수가 막 90 몇 점씩 나오셨더라도 실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평소에 접하지를 못해요. 저 사건 때문에 저도 뭐 올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변형된 문제만 풀다 보면은 실제 기출 문제랑 유형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더 단답형의 문제도 있어요. 100문제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10문제, 20문제 되더라도 보기 5개에서 확실한 것만 체크하면서 답을 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6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고요. 정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무조건 80점은 넘습니다. 주거 환경과 건강 이런 거 패스하고요. 자외선, 살균 작용을 한다. 비타민 D를 형성한다. 햇볕 받으면 비타민 D가 형성되죠? 자외선입니다. 적외선을 받으면요, 화상을 입어요. 피부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자외선도 화상은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많이 쐬잖아요. 백내장 걸린대요. 백내장 예방하려면은요, 여러분 햇빛 있는데 선글라스 끼세요. 선글라스. 진동, 레이노 증후군, 레노병, 진동에 의해서 생깁니다. 진동은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직업병으로 생기죠. 예를 들어서 차감기. 바위를 두두두두두 깨는 분들이요. 이 진동 때문에 레이노 증후군이 걸린대요. 레이노병, 레노 증후군 제법 중요하죠. 산업보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생기면요. 맥박이 증가하고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혈압도 올라간다. 진동으로 생긴다. 레노 증후군이에요. 휠체어를 이동을 시킬 때요. 이건 요양보호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간호조무사에서는 알아두면 좋아요. 휠체어를 이동하는데 바닥에 울퉁불퉁해 자갈길이야. 문턱이 있어. 방지턱이 있어. 그러면요.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간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잘 나오거든요. 이유는 진동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동을 몸으로 다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비법서 있으신 분들. 쥐새끼 때문에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패스트.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할 때 그 패가 바로 이 패예요. 패스트. 쥐새끼 때문에 생기는 거 패스트. 들쥐 때문에 생기는 거 렙토스피라증. 발발증가 있습니다. 발발증. 쯔쯔가무시 3급 감염병이죠. 렙토스피라증 3급 감염병이죠. 쥐새끼, 모기 이런 거는 다 3급이었어요. 발진티푸스 2죠. 2. 머릿니 같은 거. 발진열 쥐벼룩입니다. 쥐벼룩. 쯔쯔가무시 쯔의 찌를 생각해보세요. 찐득이에요. 찐득이. 쯔쯔가무시가 찐득이다. 요것도 국시에 나왔죠.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쥐새끼입니다. 옛날에 공익 광고에서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거 있었어요. 쥐새끼의 배설물로 인해서 걸립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풀숲 같은데 그냥 앉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막 반바지 입고 치마 입고 안 돼요. 모기맥의 질병, 말라리아, 일본내염,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심장 사상충. 왜 우리 지금 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심장 사상충 약 애들한테 발라주잖아요. 그거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에드보킷? 모기 때문에 걸리는 게 사상충입니다. 모기맥의 질병, 말라리아, 일본내염, 황열, 댕기열, 심장 사상충, 지카 바이러스. 파리가 매개하는 질병, 웬만하면 다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에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또는 세균성 이질, 또 식중독균 등이 다 파리 매개 질병이 되겠습니다.
문제. 감염된 들쥐 하면은 렙토스피라증이에요.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흙, 또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전파되는 질환이라 이거예요. 공기와 건강, 여러분 병원 환경 조성 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환기라고 했어요. 환기. 아무리 이게 뭐 깨끗하게 청소해놔도 냄새가 펄펄 나 그러면 견디기 어렵죠? 불쾌하죠? 환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CO2 뒤로부터 가요. 이산화탄소 CO2예요. 무색무취 가스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4%를 차지한대요.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실외 아니에요. 실내. 한마디로 문을 다 닫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만 이산화탄소가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겠어요. 여러분 간호조무사 학원에서요 40명씩 있는데 창문 다 닫고 수업합니다. 여러분 군집독 생겨요.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쉬는 시간마다 창문 환기하세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다 하면 이산화탄소 바로 가시고요. 군집독의 원인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아니죠. 왜? 실내에서만 문제가 되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지 대기 오염의 지표가 아닙니다. 대기 오염의 지표면요. 사람들이 숨만 쉬어도 대기가 오염돼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오염돼 있을 거예요.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 이산화탄소이다. 온실 효과의 원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중요하죠? 군집독의 원인이에요. 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니까. 온실 효과의 원인 기체는 이산화탄소라는 거. 치매 배회 환자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차 대기 오염물질 한 번 나왔어요. OR 스케펜, OR 스케펜,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2차 대기 오염물질을 OR 스케펜 요거 알고 가시면요. 1차랑 섞어놔도 어렵지 않아요. 군집독, 일정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어. 실내 환기가 너무 불량해. 산소가 부족해. 이런 것이 바로 군집독이에요. 두통이 옵니다. 불쾌하고요. 구토 등의 증상을 초래해요. 실제로 제가 이거 겪어봤습니다. 간호학원 다닐 때 제가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수업 시간에 토하러 나간 적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군집독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너무 그때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주기적으로 두통이나 이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드셔보세요. 제가 요즘에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조금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을 잘 체크해보세요. 실내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어.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있어. 실내 공기 오염이 문제가 된다. CO2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수업 시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국시용은 아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 산소와 오존에 의한 산화작용,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강우나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미세먼지를 뿌했다가 비 내리고 나면 좀 맑아지죠? 이게 바로 강우,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이 되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지표 오존 기억하세요. 오존, 일산화탄소, 또 먼지 분진, 아황산가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죠? 또 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들이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되겠고요. 실내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죠. 대기 오염의 지표가 아닌 것은 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실내 오염의 지표지 바로 아셔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지표다? 아니죠. 실내 오염의 지표지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뭘로 측정할까요? 링겔만 농도표. 매연을 측정하는 게 링겔만 농도표입니다. 일산화탄소는요. 예전에 연탄가스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 시도할 때 차에다가 번기탄 피는 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보다 210배나 강해가지고 혈중에서 산소 농도가 저하되니까 질식하겠죠.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SO2라고 씁니다. 이산화황, S가 황이죠? 산화황. SO2 이산화황이고요. 같은 말로 아황산가스예요. 이산화황과 아황산가스 말이 다른데 같은 거예요.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 물질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SO2예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거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학교 다닐 때 성층권에 존재하고 있는 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오존층은 좋은 거예요.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 태양 광선 중에서 해로운 자외선이 있는데 이거를 흡수해 주는 게 오존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존층이 왜 파괴되고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때문입니다. 오존층의 파괴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때문이에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은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이 야기됩니다. 직전국시에 엘니뇨 나왔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요. 또 열섬 현상.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거예요. 열대야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지만요. 겨울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공열이 많잖아요.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이 있죠. 그래서 열섬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 정도 더 높다. 열섬 현상이에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고 했죠. 산성비가 내리면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요. 금속은 부식합니다. 이 식물이 다 망가져요.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과거 국시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요게 은하출판사에는 없는데 이 전국간호에 있는 것들이 한두 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욕창의 단계 이런 거요. 근데 한두 문제 틀려도 돼요. 근데 찍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모든 그 출판사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활동 시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 유의해서 활동해야 된다. 이 정도면은 경보가 뭐냐? 나쁨의 경보가 왔을 때. 여러분 안전 문자 오잖아요. 뭐 눈이 많이 올 것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빙판길에 주의해라. 막 이런 거 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나쁨이에요. 활동 제약까지는 아니지만은 유의를 해라. 이게 바로 나쁨이고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엘니뇨죠.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 저수온 현상, 라니냐. 이게 말로 외우면은 안 됩니다. 몸으로 그냥 즉각 조건반사처럼 나가야 돼요.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다,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낮다, 라니냐. 남미 해안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기후현상, 엘니뇨 현상이다. 이런 거 나와요, 국시에. 기간주에서 이렇게 암기하신 분들은 아우 쉬워. 엘니뇨 그냥 3초 5초 만에 찍어버리죠. 이런 거 키워드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뭐였지 막 그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뭐예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 말 안에 해답이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미리미리 조사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는 평가는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예요? 환경에 미치는 뭐를 예측하는 거? 환경영향평가이다. 이런 게 국시에 나옵니다. 외우지 못해도 연결은 하실 수 있죠? 이건 뭘까요? 신공항 건설 시 공항을 새로 만들어요.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말고 공항을 또 만든대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게 바로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왜? 땅 다 아스팔트로 밀어줘야죠. 맨날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죠. 그런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 환경 관련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환경 개선 휘발유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가용 승용차는 휘발유거든요. 경유는요, 뭐 트럭이라든지 뭔가 영업용 그런 차들이에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차에서 막 진짜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노후된 차량 사실 바꿔야 돼요. 대기 오염 너무 심하잖아요. 환경 개선 부담금을 경유 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서 부담시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탄소세,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세도 받는데요. 경유하면은 환경 개선 부담금 연결하시고요. 상식적인 거 하나 볼까요? 님비가 뭐예요? 님비. Not in my backyard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뭐예요? 혐오시설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납골당 들어오면 안 돼. 쓰레기 하치장 들어오면 난 진짜 안 돼. 이런 것만 맨날 플랜카드 달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시설. 공원 좋지.
무슨 스타필드 이런 거 좋지. 이거는요, 핀피 현상이에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놔라. 우리 동네에 좀 생겨라. 유익한 시설은 우리 동네에 설치하기를 바라죠. 터미널 이런 거 생기면은 집값 올라가죠. 그 수원 스타필드도요, 생기고 나서 그 동네 집값이 막 1, 2억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님비와 핀피입니다. 혐오시설 싫어 님비, 이런 님비. 물과 건강. 물,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돼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수를 보세요. 깨끗하죠? 그리고 냄새도 안 나죠?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료수에 적합한 요건이에요.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는 똥균이에요. 똥균. 한 마리도 없어야 될 것. 여기서 대장균 하면 또 뭐 떠오르세요? 여성 회음부 간호에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 그런데 항문에서 질이나 요도 쪽으로 역으로 닦으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요도, 질, 항문을 마지막에 닦아줘야 된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줘야겠죠? 귀음치항. 귀도, 음경, 치골, 항문, 요 순서로 닦는다. 남자 회원부, 여자 회원부, 퐁당퐁당 나오죠?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똥균이니까. 똥 먹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 먹어도 된다. 허용 가능하다. 1cc에. 이걸 맨날 바꿔서 나옵니다. 대장균은 100cc, 일반 세균은 1cc인데 일반 세균은 100cc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을 것,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입니다. 100마리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폐하는 5.8에서 8.6, 5886이 정상이다. 무색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없어야지 이게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다. 밀스 라인케 현상 뭐예요? 수인성 감염병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킨 현상입니다. 물이 깨끗해진 게 밀스 라인케 현상이에요. 사람 이름이래요. 밀스와 라인케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대요. 상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물을 여과급수해서 사람들이 막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안 걸리게 만들어준 게 수인, 물로 인한 감염병이라는 거죠. 호기성 균을 활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활성온이법. 균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활성온이법이다. 녹조 현상, 녹조 라떼 아시죠? 영양 염류 과다로 녹조류가 다량 번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수질 이상 현상. 녹조 현상의 대책은요, 갯벌을 보존하래요. 미나마타병 원인 물질 수은이다. 이타이타병 원인 물질 카드뮴입니다. 카드 이빠이 긁었다. 카드뮴 이타이랑 연결하세요. 또 수인성 감염병,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이 음용수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름에 특히나 발병률이 높아요.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감염병은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아요. 왜? 급하게 발생하지만 이 병 때문에 죽거나 또는 금방 회복이 되어서 발생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수인성 질환, 물 잘못 먹어서 감염병이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이런 것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긴다. 기내미 사건 뭐예요? 수질 오염 사건입니다. 기내미, 가자미 비슷하죠? 물속에 살죠? 수질 오염 사건이에요. 일본에서 발생했어요. PCB, 접착제 윤활유에 사용되던 PCB를 물에 풀었나요? 기내미 사건. 기내미, 와타시와 기내미 데스. 뭔가 일본스럽죠? 일본 수질 오염 사건이다. 대기 오염 물질 측정 방법, 링겔만 농도표 매연을 측정한다. 기내미 사건, 수질 오염 사건이다. 밀스 라인케 현상, 물을 깨끗하게 해서 물 먹고 생기는 감염병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켰다. 밀스 라인케 현상. 수질 오염의 지표가 있어요. 용존 산소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세 가지가요 수질 오염의 지표래요. 왜? 용존 산소량, 디졸브드 옥시즌이 산소입니다. 디졸브드, 녹아있는, 용해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산소가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 용존 산소량이에요. 이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많이 용해되어 있어? 이것이 용존 산소량이에요. 산소가 많은 물은요, 깨끗한 물입니다. 물고기가 살으려고 해도요, 산소가 많아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존 산소가 많다고 한다면 깨끗한 물이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어떤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산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라고 했어요. 산소를 많이 소모하겠죠. 오염된 물입니다. 하천수,
가정에서 퐁퐁물 이런 오염수 BOD입니다.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 바이오케미컬이요. 생물학적, 생화학적, 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바이오가 빠져요. 케미컬 옥시즌 디맨드가 되는 거예요. 케미컬 그냥 화학적, 옥시즌 산소, 디맨드 요구하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공장의 폐수, 호수나 연못, 해양오염의 지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네 글자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네 글자죠. 둘이 같은 말이고요. 화학적 세 글자죠. 요거 두 개가 많으면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D, BOD가 높다 하면은요 DO는 낮아지고요. DO가 높다 하면은요 COD, BOD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국시에 나오는 표현으로 볼게요. 용존산소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DO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용존산소가 높다면 BOD, COD는 낮아지는 거예요. 용존산소량이 낮다 하면은요, 이 물은 더러운 물이죠. BOD, COD가 높으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나와도 다 맞추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 하면은요, 찬물이다 하면은요, 깨끗한 물이죠. 용존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온도가 낮은 물은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DO가 많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염분이 높다면 용존산소는 감소한다. 더러운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가세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아지고요. DO가 낮으면요. BOD, COD는 높아집니다. 오케이?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 국시에 나오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다는 것이다. 또는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DO는 뭐랑 반비례다? BOD, COD 이 두 개 값과 반비례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어떻게 표현을 해도 아셔야 돼요. 깨끗한 물은 차가운 물이죠? 더러운 물은 염분이 많다. 플랑크톤이 많다. 바닷물같이 염분이 높다. 이런 표현을 다 알고 계세요. 물의 자정작용 중요하죠?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 등을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염소소독이요.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수돗물은 염소로 소독하죠. 물의 자정작용,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을 한다. 물의 인공적인 정화법. 인공적으로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이 과정을 거쳐요. 사전여독, 사전여독 이렇게 제가 초성을 만들었는데요.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침사 큰 덩어리를 제거하고요. 침전 가라앉히고요. 여과지를 통해서 소독, 염소 소독을 해서 급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소독, 급수 이 순서이다. 여과지가 뭐죠? 여과지 막에 의해서 세균은 99%까지 제거될 수 있다. 필터예요, 필터. 우리 정수기 필터 이런 것처럼. 급속 여과법과 완속 여과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 여과법이 많이 쓰이고 있대요. 물을 여과해서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감소시킨 현상, 밀스 라인케 현상이에요. 밀스 라인케 현상이 물을 여과한다, 여과지를 썼다, 그래서 상수도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뭐 콜레라 장테푸스가 안 생겼다 이것입니다. 스크린은요, 큰 건더기를 이렇게 망 같은 걸로 걸러주는 거예요. 침사, 큰 덩어리나 모래 같은 거 걸러주고요. 침전, 가라앉힙니다. 활성온이법이 뭐냐 이런 거 국시에 나왔었어요. 호기성 균을 활용해서 생물학적으로 하수를 처리한다. 균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처리법이 활성온이법입니다.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거 사전여독, 사전여독.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이게 순서가요. 중간에 보세요.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스크린이 추가될 수가 있죠. 여과, 소독. 이게 활성온이법, 소독.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여독 기억하면은요. 순서에 뭐가 추가되더라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현상. 염소 처리했으면 깨끗한 물이 돼야 되는데 세균이 갑자기 평상시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세균이 부활했다? 부활 현상이에요. 염소 소독할 때요. 급수하기 전에 유리 잔류 염소량의 기준은 0.1 ppm이다. 우리 ppm 어디서 배웠는데? 0.8 ppm 기억나시나요? 의료법규에서 구강보건법에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할 때 불소 농도는 0.8 ppm이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따이 병의 원인 물질 카드뮴이에요. 이따이 일본말로 아프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면요. 그쵸? 카드뮴이에요.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 수은이에요. 수은. 부영양화가 뭘까요? 물 속에 영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 속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현상 부영양화. 부영양화 인물은 더러운 물이죠. 물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에는 BOD, COD가 높겠죠. DO는 낮겠죠. 용존산소는 낮겠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높겠죠. 적조는 뭘까요? 물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플랑크톤 때문에 물이 빨개지는 거 적조고요. 녹조는요, 영양 염료의 과다로 녹차 라떼가 되는 것이 녹조입니다. 플랑크톤 적조 현상, 영양 염류가 많아서 녹조 현상. 녹조는 갯벌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폐기물 처리법, 우리나라는요, 매립법,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입니다. 의사들 의료 파업 때문에 힘들죠. 지금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아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도 자제하시고 부모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병원 응급으로 갈 일을 없애야 돼요. 매립법 땅에 그냥 묻어버린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이다. 비용이 간단하대요.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면 끝나니까. 우리나라 근데 이거 지금 땅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 걱정입니다. 소각 처리 태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건 시설 만들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태웠을 때 그 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제일 깔끔하죠. 우리 결핵 환자, 그 객혈 이런 거 소각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은 뭐예요? 태웠을 때 나쁜 게 나오는 게 다이옥신입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서 전선, 비닐 이런 거 태울 때 나오는 것들이 분해돼가지고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데 지방 조직이 축적이 돼버린대요. 지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뭐 불임 이런 거 되겠죠. 인공적으로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태웠을 때 그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기지 그냥 내 눈앞에 전선이 있다고 내가 다이옥신이 몸에 들어오는 거 아닌 거예요. 쓰레기 처리법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지만 경비,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거 태워버리는 거 소각 처리다. 소각 시 전선이나 비닐, PCB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인체 유해물질 다이옥신이다. 퇴비 처리는요? 거름 주는 거죠?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처리하여 퇴비로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 처리로 쓰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쓰레기 자체를 그 폐기 부담금이 사실 이런 우리가 사고 있는 물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식품과 건강, 식품의 관리, 해썹 관리. 해썹은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위해 방지를 위한 체계이다. 해썹이라고 이제 써있는 그런 식품과 아닌 게 있는데, 뭐 현실에서는 큰 차이는 없대요. 근데 뭐 이게 있는 게 아무래도 좋다 이거죠. 식품의 변질 과정, 부패, 발효, 변패, 식중독,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게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나 전파 경로에 따라서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이 있습니다. 일단 세균성, 아리조나,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장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우리 국시에 나왔죠? 어플에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이에요. 독소형 식중독 3가지, 독보웰포, 웰것 진짜 많죠? 독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입니다. 이게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보거, 백도씨로 끓여도 독성은 남아요. 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독소가 내장에 가장 많습니다. 내장 터트려서 보거 요리하면 먹고 죽죠. 보거독 테트로도톡신. 테스토스테론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보거독은요? 테트로도톡신. 발음 어렵네요. 아니 살다 이게 국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지에서 이거 초성 암기하신 분들만 맞았습니다. 굴 중독, 배, 베네루핀이에요. 버섯 중독, 버무린, 무스카린입니다. 감자 중독, 솔라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죠? 맥각 중독,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청매 중독, 메아린. 이렇게 암기하면 아미그달린 나오죠. 아플라톡신.
견과류 먹고 공류 먹고 아플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는데 쌀, 견과류 오래되면은 이게 산화되죠. 아플라 톡신 중독이 됩니다. 청매 중독 아미그달린, 또 버섯 중독 버무린 무스카린 국시 한번 나왔다는 거. 굴 중독 베네루핀 굴배. 식중독균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름철 어필을 먹고 걸렸어? 키워드하고만 연결하세요. 디테일한 거 다 연결 안 됩니다.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머리 쥐나요? 여름철 어필을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 가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잠복기가 너무 짧다. 먹고 바로 아프다. 포도상 구균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어. 생일 지나고 한 3, 4일 지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는데 배 아파. 포도상 구균이다. 급식 먹고 걸렸어. 군대에서 급식 먹고 걸렸어. 학교에서 급식 먹고 걸렸어. 포도상 구균이다.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었죠? 독소형 식중독이었죠? 장독소를 분비해서 식품을 유독하게 한다. 이거 어떤 식중독이냐? 포도상 구균이다. 여러 방면으로 다 맞추셔야 됩니다. 돼지고기 삶어 먹어. 돼지고기를 덜 익혔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다.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니스 균이다. 치명률이 높아요. 쇠고기 잘못 먹고 걸렸어. 햄버거 급식 먹고 걸렸어. 햄버거 페트 소고기로 되어 있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 되겠습니다. 157번째 무슨 균이래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 햄버거 먹고 걸렸어. 쇠고기가 잘못됐어. 이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는 거 다 국가고시 한 번씩 나왔어요.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높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낮다. 핍뇨 핍뇨는 요비중이 높다. 다뇨 요비중이 낮다. 왜 그런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암기하세요. 핍뇨 요비중이 높다. 다뇨 요비중이 낮다. 반대일 것 같죠? 이게 맞아요. 냉해효과 온해효과 한번 국시에 나왔죠? 냉해효과 관절알에게 점도가 증가한다. 온해효과 관절알에게 점도가 감소한다. 제가 그래서 냉해효과, 온해효과 말이 길어서 냉해효과를 찬물, 온해효과를 더운 물로 바꿨습니다. 찬물, 더운 물. 찬물은 뭐라고요? 관절활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 물, 관절활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관절활액의 점도는 묽은 게 좋대요. 관절활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더운 물, 온해효과, 온찜질. 그렇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핍뇨 다뇨, 찬물, 더운 물, 냉해효과, 온해효과.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105문제죠? 실기에서 5문제 늘어나서 105문제, 105점 만점이겠죠? 2025년부터 CBT로 시험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로 시험 봅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는 시험지 들고 나올 수 있고요. 2025년부터 CBT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시험지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식품의 보존법, 물리적인 보존법과 화학적인 보존법 이런 게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보존법은요. 첨가물 없이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말린다. 과일 말린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리고 냉장 그냥 그대로 냉동실에 넣고 냉장실에 넣어놓는 거죠. 가열법 그냥 끓이거나 삶는 거예요. 저온살균 이것도 열을 저온으로 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 저온살균의 사실 원조는 파스테르 우유 아니었어요? 60에서 63도 또는 63에서 65도, 60도 대의 저온으로 살균을 하는 것입니다. 영양 손실은 최소화하고 균도 어느 정도만 잡아주는 거예요. 밀봉하는 거, 그냥 공기와의 접촉만 차단하는 거, 이런 거는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첨가물 없이 보존하는 거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근데 뭔가 막 집어넣어. 인위적으로 넣어. 그게 화학적인 거죠. 화학적 보존법은요. 첨가물에 의한 보존입니다. 소금을 넣었어. 설탕을 넣었어. 이거예요. 절임법 피클이죠.
김치죠. 이게 절임법이에요. 식품에 소금이나 설탕, 식초를 넣어서 삼투압이나 pH를 조절해서 부패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한다. 또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 화학적인 보존법은 뭔가 집어넣은 걸 고르셔야 됩니다. 절임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자연스럽다 물리적, 뭔가 손을 댔다 화학적. 문제, 식품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서 삼투압이나 그 농도를 조절해서 부패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보존법은 절임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화학적인 보존법이라는 거죠. 염장법, 소금으로 수분 제거해서 부패를 억제합니다. 당장법, 설탕 넣죠? 얼마큼 넣어? 식품의 당의 농도를 50% 이상 유지하면서 세균 발육이 억제된다. 방부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야, 너 미모가 방부제다. 너 늙음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아니죠? 너 늙는 게 되게 억제되어 있다. 되게 덜 늙는다 이겁니다. 방부제는 사멸이 아니라 억제다 억제. 여러분 환경보건 너무 디테일하게 집어드린 것 같아요. 반복하시면 이 안에서 나오지 더 변두리에서 나오겠어요.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문제 하나 볼까요? 수질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은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는 것이다.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는 것이다. 이거죠.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 오염 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BOD, COD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